조선의 왕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 저주였을까요? 가장 높은 왕좌에서 가장 낮은 유배지로,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진 한 왕의 삶을 마주할 때면 그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운의 왕, 단종의 이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왕자의 신분으로 시작했지만 끝없는 고난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그를 둘러싼 예측 불가능한 권력 암투는 분명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강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단종, 이름은 이홍희. 그는 조선 제5대 왕 문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적통 왕세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귀한 존재로 온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세상에 나왔죠. 하지만 그의 탄생에는 처음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불과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껴볼 새도 없이 홀로 남겨진 것이죠. 어린 단종에게 드리워진 어머니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왕실 전체에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문종은 현덕왕후를 잃은 슬픔 속에서 병약한 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문과 덕을 갖춘 왕이었지만 늘 병마에 시달렸고 어린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다고 하죠. 문종은 자신의 병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어린 세자가 홀로 남겨질 미래를 염려하며 대신들에게 아들을 잘 보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청은 오히려 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불안한 신호가 되고 말았죠.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단종의 어린 시절은 연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맙니다. 참으로 짧은 재위 기간이었죠. 이때 단종의 나이는 고작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왕좌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왕실에 거대한 충격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권력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어린 단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국정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이 섭정하며 이끌어갔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을 보필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왕권의 취약성은 왕실 내부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기운이 궁궐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왕좌에 앉은 어린 단종의 시선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무예와 학문에 모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형인 문종이 병약했던 것과 달리 수양대군은 강인한 기상과 뛰어난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었죠. 그는 점차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한명회, 권람과 같은 책사들을 곁에 두며 은밀한 야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조카인 어림왕을 보필하는 충실한 숙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왕위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실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긴장감은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압류가 소용돌이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위압적인 풍채와 그가 꾸미는 비밀스러운 계책들은 앞으로 벌어질 피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어린 단종의 운명에 드리워진 가장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였죠. 조용히 세력을 모으던 수양대군의 움직임은 왕실 전체에 위협감을 드리웠고 이는 곧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암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야망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어린 단종의 왕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궁궐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조카를 보필하는 듯했던 그의 충성스러운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진 잔혹한 본성이 드러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1453년 음력 10월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일 비극적인 사건, 바로 계유정난이 그 서막을 올리며 격동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은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어린 왕 단종을 굳건히 지키던 핵심 충신들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야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죠. 당시 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영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 그리고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신하들이 그의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과 같은 자신의 책사들과 밤낮 없이 계책을 꾸미며 단종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치 거미가 끈적한 거미줄을 치듯 그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왕실의 심장부를 조여오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평화로웠던 궁궐은 갑작스러운 비명과 칼날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수양대군이 이끄는 무사들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나 왕실의 주요 인물들을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김종서는 자신의 집에서 무참히 살해당했고 황보인 또한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충신들의 붉은 피는 궁궐의 차가운 돌바닥을 붉게 물들였죠. 어린 단종은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어쩌면 숨죽인 채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핏빛으로 번뜩이는 칼날과 울부짖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충신들의 시신 앞에서 어린 왕은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그의 작은 심장은 아마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단숨에 조선의 정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뿌리 뽑았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종은 이름뿐인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숙부의 손에 넘어간 채였습니다. 어린 왕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희망이나 패기 대신 깊은 절망과 무력감만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텅 빈 허수아비처럼 혹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양대군의 야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1455년, 즉위인 3년 만에 왕위를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강제로 넘겨주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죠.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의 마음은 얼마나 황폐했을까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어린 왕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궁궐 안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잔혹한 손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왕 단종이 살아있는 자신의 왕권이 불안정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결국 단종은 노산군이라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강등당하고 멀리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용상에 앉아 조선을 다스리던 어린 왕이 이제는 초라한 행색으로 낯선 길을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의 유배길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끝없이 이어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단종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한때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없이 밀려오는 슬픔과 고독을 홀로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영월 청령포는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은 험준한 산으로 막혀 있는 마치 천연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단종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을까요? 화려했던 궁궐 생활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혹은 사라진 신기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단종의 모습은 권력의 잔혹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왕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체념과 깊은 슬픔만이 배어 있었을 테죠. 이 쓸쓸한 유배지에서 단종은 과연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영월 청령포의 고독 속에서 단종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유배 생활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자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영월의 차가운 강바람은 어린 왕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소리는 그의 슬픔을 더욱 깊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왕좌와 멀어진 백성들, 그리고 곁을 떠난 가족들, 이 모든 상실감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버텨냈을까요? 한편 한양에서는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충신들의 애끓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분은 목숨을 걸고 어린 임금을 다시 왕좌에 앉히고자 했죠.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의 충정은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수휴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가 주최하는 잔치에서 그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충절은 배신자의 밀고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죠. 결국 사육신은 잔혹한 고문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종에 대한 충심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의 핏빛 저항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왕실에 대한 변치 않는 의리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죠. 어린 왕을 향한 그들의 지고지순한 마음은 권력의 냉혹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엄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충신들의 굳건한 의지는 비극적인 최후와 교차하며 가장 어린 왕이 겪어야 했던 운명의 잔혹함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고뇌와 충절의 대립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이러한 충신들의 움직임은 수양대군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명분이 없어진 것이었을까요? 결국 유배지 영월의 단종에게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1457년 17세의 어린 나이로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조선의 가장 어린 왕이었던 단종은 그렇게 차가운 유배지에서 권력 암투의 최종 희생양이 되어 쓸쓸히 눈을 감았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초기 권력의 잔혹한 속성과 인간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처참한 결말이었을 겁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게 됐죠. 단종의 짧고도 강렬했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인간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비운의 왕,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충절과 희생이라는 복잡한 가치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우리는 단종의 비극을 통해 역사의 냉혹한 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과연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권력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유한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단종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희생 속에서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은 또 다른 인물,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가 어떻게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